옛날 옛적에 하이디라는 소녀가 살았어요. 부모를 잃은 하이디는 이모가 그녀를 돌보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모는 하이디를 산속 할아버지 댁의 작은 오두막으로 데려갔어요. 할아버지는 알프스의 작은 오두막에 사는 성미가 못된 할아버지였어요. 하이디는 할아버지를 처음 뵙는 것이었죠. 이모는 할아버지에게 다른 도시에서 일을 구했다고 말하고는 그곳에 하이디를 맡겨두고 도시로 떠나갔죠. 사람들과 왕래 없이 혼자 살던 할아버지는 사실 손녀가 함께 살게 되어 무척 기뻤지만 그는 하이디에게 내색하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다락에 아늑한 침대를 준비해 주었어요. 하이디는 처음부터 할아버지가 좋았어요. 그리고 산에서의 행복한 시간도 시작되었죠. 아침이 되어 잠에서 깬 하이디는 할아버지의 커다란 개 조세프를 소개받았어요. 하이디는 조세프가 마음에 들었죠. 그런데 어느 날 언덕을 오르던 그녀는 목초지에서 양들을 방목하는 양치기 소년 피터를 보았어요. 한 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응, 얼마 전에 왔어. 이제부터 할아버지랑 살려고. 다음 날 피터는 하이디와 목초지에 있는 양들을 방목하러 데리고 갔어요. 그들은 함께 산을 올랐지요. 하이디에게는 이 모든 것이 새롭고 즐거웠어요. 그녀는 피터에게 방목하는 방법을 배웠죠. 할아버지는 오래지 않아 하이디를 무척 사랑했답니다. 하이디는 하루 종일 풀밭을 뛰어다니며 즐겁게 놀았어요. 소녀는 무척 행복해했지만 할아버지를 도와 집안일을 하는 것도 잊지 않았답니다. 하이디는 가장 좋아하는 일 중 하나가 할아버지의 나무 오븐에서 빵을 굽는 것이었어요. 그녀는 빵을 구워 피터의 할머니께도 드리곤 했지요. 대신 피터의 할머니는 신선한 염소의 젖을 주었어요. 어느 날 여름이 가고 곧 겨울이었어요. 피터가 학교에 가기 시작하자 하이디는 혼자 남아서 무척 지루해했지요. 너무 어렸던 하이디는 피터와 함께 학교를 갈 수 없어서 속상했어요. 어느 날 이모가 하이디를 도시로 데려가려고 돌아왔어요. 그녀는 집에서 공부도 하고 일도 시킬 예정이었죠. 할아버지는 처음에는 속상해서 허락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고민하던 할아버지는 도시에서 머물며 공부하는 것이 하이디를 위해 좋겠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떠나고 싶지 않은걸요. 할아버지가 좋아요. 하이디가 말했어요. 하지만 이모는 곧 산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이디를 설득했어요. 이모와 하이디는 기차를 타고 오래 달린 끝에 큰 집에 도착했죠. 우와, 집이 엄청 커요. 여기서 살게 되는 거예요? 하이디는 그 집의 어린 소녀 클라라를 만났어요. 클라라는 어릴 때의 사고로 걸을 수가 없었지요. 이모는 사실 클라라와 함께 있게 하려고 하이디를 데려온 것이었어요. 클라라와 하이디는 잘 어울렸고 단짝 친구가 되었답니다. 도시 생활을 잘 알지 못하는 하이디는 귀여운 실수로 클라라를 웃게 만들곤 했어요. 클라라의 할머니는 매우 거칠고 까칠한 분이셨어요. 일어나야지. 공부할 시간이란다. 너는 아주 많이 배워야 돼. 클라라의 할머니는 앉고 일어서는 방법부터 식탁 위에서 칼과 포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많은 걸 가르치려고 했어요. 그리고 하이디는 이제 도시 소녀처럼 옷을 입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런 옷들이 편하지 않았어요. 클라라도 하이디가 공부할 수 있게 도왔어요. 하이디는 클라라와 있는 것이 아주 좋았지만 그녀는 산과 할아버지를 무척이나 그리워했답니다. 하이디는 슬퍼서 먹지도 못하고 그리워하는 마음만 점점 커져갔어요.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는 하이디가 슬퍼하는 것을 알았지요. 얼마 뒤 그들은 그녀를 할아버지에게 보내기로 결심했어요. 하지만 클라라는 하이디가 떠나는 것이 슬펐어요. 어떤 경우라도 행복을 빌어줘야 진심으로 사랑하는 거야. 할머니가 말했어요. 드디어 헤어질 시간이 되었어요. 하이디가 떠나려 하자 이모는 클라라가 내년에 하이디를 찾아갈 것이라고 말했어요. 하이디는 산에 돌아온 것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녀는 집으로 가는 길에 피터의 집에도 들렀지요. 그리고 클라라가 보낸 빵을 할머니께 드렸어요.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는 남겨두고 집으로 뛰어들어가 할아버지를 아주 꽉 껴안았어요. 그들은 다시 행복해졌죠. 얼마 뒤 하이디는 클라라가 곧 온다는 편지를 받았고 너무나 기뻐 산을 뛰어다녔어요. 알프스에 온 클라라는 피터가 마음에 들었지만 피터는 약간 망설였어요. 하이디가 클라라와 함께 도시로 다시 가버릴까봐 두려웠으니까요. 클라라, 피터, 그리고 하이디는 언덕 위에서 아주 재미있는 시간을 보냈어요. 신선한 산 공기와 자연의 음식이 클라라에게는 아주 좋았죠. 하지만 피터는 클라라와의 우정 때문에 하이디를 질투하게 되었어요. 피터는 클라라를 휠체어에 옮기는 것도 휠체어를 미는 것도 즐겁지 않았지요. 어느 날 피터는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으로 밀어버렸어요. 피터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했어요. 휠체어가 없지만 신선한 산 공기를 마시며 클라라는 훨씬 힘이 세져갔어요. 또 하이디의 도움 없이 천천히 걸을 수도 있었어요. 얼마 뒤 그녀는 누구의 도움 없이도 걸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걸을 수 있어. 우와, 하이디, 다 내 덕분이야. 어느 날 클라라의 아버지와 할머니가 오셨고 클라라가 걷는 것을 봤어요. 그들은 보고도 믿을 수 없었지요. 그들은 할아버지와 하이디에게 고마워했어요. 그 순간 피터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무척 미안해했지요. 그래서 클라라의 휠체어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고 말했어요. 모두에게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줄게. 네가 한 일이 나빴지만 우린 클라라가 걸을 수 있게 되어서 기뻐. 그들은 모두 행복해서 웃었어요. 클라라와 그의 가족들은 내년 여름에도 다시 오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아주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항상 미소를 띤 얼굴의 금발소녀 폴리안나 때문에 주변은 항상 즐거움이 넘쳤어요. 하지만 그녀는 사실 아주 어렸을 때 부모를 잃고 혼자 남겨졌죠. 그래서 얼마 동안은 고아원에서 머물러야 했어요. 시간이 흐르고 돈 많은 그녀의 이모가 그녀를 돌보겠다고 찾아왔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위해 아주 작은 다락방을 준비했죠. 하녀는 그녀가 와서 무척 기뻐했어요. 이 어린 아가씨 손님이 우리 폴리 아가씨를 좀 즐겁게 해줬으면 좋겠단 말이야. 이모 집에 도착한 폴리안나는 기쁜 마음에 울면서 이모를 껴안았어요. 하지만 이모는 마냥 행복해하지만은 않았죠. 이모는 폴리안나에게 방을 보여주려고 데리고 갔어요. 엄청나게 커다랗고 멋진 집을 둘러본 폴리안나는 무척 놀라워했어요. 그녀의 이모는 다락방을 보여주었어요. 여기가 네 방이고 저녁 시간은 6시니 잊지 마렴, 폴리안나. 폴리안나는 그녀의 방이 마음에 들었어요. 집안의 다른 방들을 구경해봤지만 왜 하필 그녀에게 다락방을 주었을까라며 불만을 갖지도 않았답니다. 폴리 이모가 말한 6시, 저녁 시간이 되었지만 폴리안나는 식사하러 오지 않았어요. 폴리안나는 어디 있죠? 제가 지금 가서 데리고 올까요, 폴리 아가씨? 아니요. 저녁 식사 후 그녀는 폴리안나의 방으로 갔지만 조카는 그녀의 방에도 없었어요. 그녀는 즉시 정원으로 나가서 정원사에게 폴리안나를 잃어버렸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정원사는 저 너머 언덕을 가리켰고 정말로 폴리안나는 거기에 있었어요. 서둘러 낸시는 폴리안나에게 달려갔고 그들은 바로 집으로 돌아왔죠. 폴리안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항상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어요. 이런 폴리안나가 신기했던 하녀 낸시는 그녀에게 도대체 무슨 비밀이 있는 건지 물어봤지요. 기뻐하기 게임이에요. 아빠가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정말 도움을 많이 주셨던 여자분이 목발을 보내셨대요. 그분이 말하기를
그 목발을 보면서 우리는 그걸 사용하지 않음에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아빠와 저는 언제나 그날을 떠올리며 행복해야 할 많은 이유들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날 밤 방 안에 있던 폴리안나는 침대에서 울고 있었어요. 천사와 함께 사시는 우리 아빠. 전 우리가 하던 그 게임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하지만 만약 어두운 다락방 안에서 혼자 앉아있다면 아빠도 저처럼 행복을 찾기 어려울걸요? 다음 날 폴리안나는 1층 정원으로 내려가 이모를 꼭 안았어요. 이모, 사랑하는 이모. 오늘 아침도 살아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거 아침 인사 맞는 거니? 이렇게 말하고 이모는 뒤돌아서 떠나버렸어요. 멀리서 이 장면을 본 늙은 정원사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는 폴리안나에게 그녀가 얼마나 엄마를 많이 닮았는지 설명해 주었어요. 정원사가 자신의 엄마를 안다고 말하자 그녀는 무척 행복해졌죠. 시간이 가면서 폴리 이모 집에서의 생활은 점점 적응되었어요. 그녀는 아침 식사를 하고 그 다음 곧장 이모와 함께 숙제를 했고 점심을 먹은 후에는 저녁 6시까지 자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심지어 그녀는 가끔 장을 봐오기도 했답니다. 어느 날 시내에 간 소녀는 긴 원통 모양의 모자를 쓰고 까만 롱코트를 입은 한 남자를 봤어요. 그 소녀는 그와 친구가 되고 싶었지만 그가 대화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우연히 그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그는 그에게 다시 한번 말을 걸었죠. 이번에는 그와 대화를 나눌 수 있었답니다. 그런데 낸시는 무척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는 커다란 저택에 혼자 살면서 그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부자 미스터 펜들턴이었기 때문이었죠. 다음 날 폴리안나는 집으로 몸이 약한 개 한 마리를 데려왔어요. 폴리 이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죠. 하지만 그 다음 날 그녀는 한 소년을 데려왔어요. 그러자 폴리 이모는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그만하렴 폴리안나. 네가 한 일 중에 오늘이 정말로 최악이구나. 길고양이와 개들을 데려오는 것도 모자라 하다 이젠 거지를 데려왔구나. 내 집으로 말이야. 전 거지가 아니라고요. 그렇게 말하고 소녀는 집을 뛰쳐나가 버렸어요. 하지만 길에서 이 소년을 구하고 싶은 소녀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죠. 9월이 되자 폴리안나는 학교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금세 학교가 좋아졌어요. 어느 날 롱코트의 남자 펜들턴 씨가 폴리안나에게 떠나지 말고 혹시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어요. 물론 폴리안나에겐 어려운 결정이죠. 펜들턴은 폴리안나에게 모든 것을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어렸을 때 난 네 엄마와 사랑에 빠졌단다. 정말 그녀를 사랑했었지. 하지만 네 엄마는 날 사랑한 적이 없었고 곧 그녀는 너의 아버지와 결혼해. 그들은 이 도시를 떠났단다. 그날 이후로 그는 항상 화난 듯한 표정이 되어버렸고 언제나 우울해 보였던 거죠. 하지만 엄마를 쏙 빼닮은 밝고 긍정적인 폴리안나를 보자 혼자만의 세상에서 우울 속에 빠져있던 그는 이제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그는 폴리안나가 옆에 있어 살 이유를 찾게 되었답니다. 내 곁에 있어주렴. 그럼 우린 행복할 거야. 너는 나를 아버지처럼 여기고 난 널 딸처럼 여길 거란다. 하지만 그녀의 이모에게는 말하지 못했어요. 이모는 폴리안나를 너무 사랑했으니까요. 그리고 이모를 홀로 두고 가고 싶지도 않았어요. 미스터 펜들턴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지 고민하다가 좋은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그녀는 펜들턴 씨에게 이모가 거부했던 지미를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럼 지미와 펜들턴 씨 둘 다에게 행복한 일을 뿐더러 자신도 더 자주 방문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죠. 펜들턴 씨는 소녀에게 다음 주에 지미와 함께 오라고 얘기했어요. 하지만 얼마 뒤
폴리안나가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하고 말았어요. 폴리안나가 차에 치였어요. 병원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살아있음에 감사했어요. 그녀는 이모가 자신을 떠나면 어쩌나 걱정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이모라고 부르고 싶다고 생각했지요. 며칠 뒤 폴리안나는 병원에서 퇴원했지만 안타깝게도 다리는 쓸 수 없었어요. 펜들턴 씨는 폴리안나에게 병문안을 가서 이모에게 폴리안나가 그동안 자신에게 어떤 제안을 했는지, 또 같이 살고 싶다는 자신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얘기해 주었어요. 폴리안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이모는 더욱더 그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고양이와 개도 조카 방에 들어가는 것을 허락해 주었죠. 어느 날 그들이 기다리던 도시의 의사가 일주일 늦게 도착했어요. 폴리안나의 건강을 체크하고는 안 좋은 소식을 전했죠. 불행하게도 저 어린 소녀는 이제 걸을 수 없을 겁니다. 어머나. 이것을 들은 폴리 이모는 울다가 급기야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이모의 목소리를 들은 폴리안나는 울기 시작했어요. 모두가 기다리던 날이 슬픈 날이 되어버렸죠. 사람들은 모두 슬퍼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폴리안나는 모두에게 기뻐하기 게임을 하자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펜들턴 씨는 그녀를 기쁘게 하기 위해 지미를 입양했다고 말하자 폴리안나는 너무너무 기뻐하며 어쩔 줄 몰라 했어요. 폴리 이모는 자신만 그 기뻐하기 게임을 몰랐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낸시가 그 게임에 대해 설명하자 그녀는 단번에 이해했죠. 그리고 곧장 폴리안나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했어요. 기뻐하기 게임,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그 게임을 같이 하자꾸나. 오예! 제가 들은 소식 중에 최고예요, 이모. 한편 펜들턴 씨의 의사는 폴리안나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죠. 오래전에 폴리 이모와 언쟁이 있었던 그 의사는 15년 동안 발기를 끊어왔었어요. 하지만 결국 그 둘은 잘 풀려서 폴리안나를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데려갈 수 있었어요. 펜들턴의 의사는 폴리안나의 상태를 보더니 희망이 있다고 말해주었어요. 몇 년이 흐르고 폴리 이모는 폴리안나에게서 온 편지를 받았어요. 사랑하는 폴리 이모, 오늘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이제 몸이 많이 좋아져서 치료가 끝날 것 같대요. 조금씩 걸을 수 있어서 의사 선생님께서도 곧 퇴원해도 좋다고 했어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모든 게 다 감사한걸요. 사실은 잠깐이었지만 다리가 아팠던 것도 다 감사해요.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렇게 감사하며 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빨리 집에 가고 싶어요. 사랑해요, 폴리안나 드림.